안녕하세요. 성남 미디어 센터 라디오 강사 김소영입니다. 저는 라디오, 소리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인 라디오나 마을 라디오, 또 공동체 라디오, 팟캐스트, 이렇게 다양한 라디오 방송 관련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대본 작성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쉽게 배우는 방송 대본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대본이라고 하면 나와는 관계가 먼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혹은 작은 모임에서 사회를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방송 대본의 큰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대본의 내용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요.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물론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서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입견이 없어야 합니다. 어떨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본을 쓰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대본은 선입견 없이 써야 합니다. 다음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글을 쓰면서도 기승전결 이렇게 논리의 순서를 매기는 것은 독자가 글을 이해하고 독자가 갖는 의식의 순서대로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방송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전개할 때 시청자나 청취자의 의식의 흐름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의 순서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현재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다루거나 알고 방송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시청자나 청취자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방송 대본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방송은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방송 대본은 말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행하는 사람이 읽기 쉽게 그리고 보거나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방송 주제는 대부분 앞부분에 제시합니다. 가끔 뒤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써보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본 작성에 실제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문장을 너무 길지 않게 작성하라는 것인데요. 책과는 달리 듣고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청취자나 시청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오고 있었는데 오후부터 비가 개기 시작해서 퇴근할 무렵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한 문장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읽기도 어렵고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만 나누어 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부터 비가 개기 시작해서 퇴근할 무렵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어요. 어떤가요? 훨씬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은 말하듯이 구어체로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방송 대본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지 글을 읽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구어체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대본을 작성하다 보면 자꾸 문어체를 사용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대본을 문어체로 작성하면 방송 중에 말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듣는 분도 딱딱하게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 책 같은 인쇄 매체에서 문장을 인용할 때 문어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서 구어체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종합자료실, 노트북실 및 휴게실. 참 많이 보이는 표현들인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방송에서 말을 할 때는 종합자료실, 노트북실과 휴게실 이렇게 바꾸어 말하는 게 훨씬 더 듣기 편합니다. 그렇다면 대본에서부터 말하기 편하게 써놓으면 더 좋겠죠?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를 피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내용인데요. 대본을 작성할 때 중학생 수준의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는 피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안내방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일 15시 물청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런 내용의 경우 오늘 오후 3시에 물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금일이라는 한자어를 오늘이라는 우리말로 쉽게 바꿨고요. 15시보다는 오후 3시가 더 친숙하죠. 예정이오니 이런 말도 문어체처럼 느껴집니다. 예정이니까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꿔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방송 언어의 경우에는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더 좋아하는데요. 같은 단어를 계속 쓰거나 동일한 말이 반복된다면 금방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뜻이 같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듣기 편합니다. 역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새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쁘면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죠.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장의 경우 위 글에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요새 공기질이 좋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쁘면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죠. 대기질이 나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를 공기질 혹은 대기질로 바꾸어 사용해 보았습니다. 어떤 게 더 듣기 좋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어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어미, 그러니까 문장을 마칠 때도 다나 요 한 가지로 통일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께 혼났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요로만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가볍게 느껴지지 않은가요? 반면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로만 끝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와 요를 섞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니까 더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본인의 말버릇에 따라서 나는 다가 또 나는 요가 너무 어색하다라고 느껴지실 경우에는 억지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청취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청취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한다는 것, 듣는 청취자를 가장 높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와 그리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게스트를 낮추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회장을 게스트로 모셨을 때 땡땡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땡땡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님자를 안 붙여서 너무 어색하다. 회장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요. 방송은 청취자나 시청자를 위한 것이고 가장 높여서 대우하기 때문에 출연자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회장을 부를 때는 회장님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회장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꾸미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정말, 꼭 이런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기사를 인용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만을 인용해야 합니다. 긴 문장을 작성하면 청취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듯이 중요 포인트만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긴 기사를 갖다 놓고 가장 중요한 문장 5개만 고르기, 또 3개만 고르기 이렇게 연습하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그 중요한 3문장만으로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모두 다 쓰기보다는 3자리나 4자리 숫자 이상은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153,675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다 읽어주기보다는 15만 3천여 원 혹은 약 15만 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귀에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하다 싶은 숫자는 끝까지 다 읽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줄이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라는 걸 잘 생각해서 포인트만 짚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는 대본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짧게 요약해서 알려드린 강의였어요. 라디오 대본 작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표나 강의를 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증이 생겼거나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싶다면 성남미디어센터 오프라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라디오 제작 강사 김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